두 번째 사례는 어머님 팔순 문제로 따님이 상담하신 사례예요. 따님이 상담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, 선생님 저 장녀예요. 조금 느껴지셨을까요? 장녀라는 말이 콕 박혔는데요. 그 남동생만 둘이 있대요. 그리고 딸 하나에 아들이었는데 이 장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.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님 생신이 있었대요. 친정 어머님 생신이 있었는데, 그 둘째 동생, 막내 동생네 내외하고 어머님 아버님하고 모셔서 본인이 생일상 차려서 집에서 이제 생일 파티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처음에 저 장녀예요 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조금 제가 감이 오기는 했는데, 그 다음 말이 생일상 제가 차렸어요 이 얘기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끝에 하시는 말씀이 올케들이 좀 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늘 제가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막내 동생네만 초대했다 그랬죠? 그 중간에 둘째 동생은 왜 안 했습니까? 그랬더니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몇 년 전부터 왕래를 끊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집안 대소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부모님하고 이 따님 댁하고 막내 아들네 이렇게만 모여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그 따님이 생각하면서, 그래서 이제 내가 차려서 식사를 하는데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어머님이 내년에 팔순이라는 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님 내년에 팔순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? 라고 얘기를 꺼냈더니 막내 동생은 이제 두 내외가 워낙 바빠서 평소에도 어머님 생신 되고 하면 그냥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니까, 그래서 이 딸이 그게 싫어서, 왜냐면 이 딸 생각에는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차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, 막내 동생네는 늘 그냥 그렇게 사서 드리니까 이제 그게 싫었어서 본인이 늘 차렸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내 동생이랑 다 있는 데서 엄마 내년에 팔순이시네요. 어떻게 할까? 이렇게 얼핏 띄었더니 막내 동생이 아니나 다를까? 그냥 저기 어디 뭐 한정식집 같은데 예약해서 가족끼리 식사나 하면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누나는 질문을 하면서도 내심 좀 이렇게 기대했던 답이 있잖아요. 평소 생신이 아니고 팔순이니까. 근데 막내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약간 실축하고 있었는데 어머니한테도 물어봤대요.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당사자잖아요. 그랬더니 어머님이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. 저기 얼마 전에 친척들 만났는데 나 곧 팔순이라고 그때 꼭 초대하라고 다 온다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그 막내 동생이 갑자기 요새 누가 그런 잔치 같은 거 하냐고, 요새 그냥 가족끼리만 이렇게 식사하면 되지 무슨 온갖 친척 다 모여갖고 그런 잔치 요새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냥 뭐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 말이 쏙 들어갔대요.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안 하셨대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강하게 나는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신 건 아니니까.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딸 입장에서는 그래도 엄마 편이잖아요. 너무 속상한 거예요. 엄마 팔순을 어떻게 할까 내년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막내 올케는 아무 말도 안 했고, 동생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, 게다가 어머니가 얘기한 거에 동생이 또 면박 주듯이 얘기를 하니까 이 딸이 너무 이제 속상하고,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에 휩싸인 거예요. 이 딸의 생각은, 선생님 내년이라고는 하지만 그 1년이 생각보다 훅 지나가잖아요. 또 그런 어떤 행사가 있어야 되는 그거는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다고. 그래서 선생님, 저는 마음이 급해요.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그렇죠?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선생님 이번에는 내가 좀 안 해볼까요? 아니면 막내 동생이 할 수 있게 좀 기다려 볼까요? 그러니까 이 딸이
하룻밤 자고 나면 아이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. 이게 막내가 하게 좀 있어봐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룻밤 또 자고 나면 아니야 이거 다 막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엄마 팔순도 못하고 이게 하루하루 바뀌는 거예요.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면서 아유 우리 엄마가 우리 삼남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엄마 팔순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내기는 이거는 안 되는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딸은 점점 이제 닥서클이 내려오면서 매일매일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. 지금 보니까. 그래서 저한테 상담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못 골라서 의논한 거예요. 선생님 어떻게 제가 나서야 돼요? 또 제가 저기 준비해야 돼요? 아니면 막내 동생 하게 좀 기다려 볼까요? 이거예요. 근데 이 딸은요. 첫째들의 원래 특징이 그래요. 첫째들은요. 딱 두 부류예요. 아주 책임감이 강하든가 아니면 아예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다 해주는 첫째라고 다 떠받들어주고 다 해줘 버릇했다. 그러면 그 첫째들은 성인이 돼도 안 해요. 아무것도. 근데 부모님이 웬만큼 이제 첫째의 역할을 맡기고 이렇게 키워왔으면요. 첫째들이 책임감이 엄청 강해요. 그러니까 이 딸 입장에서는요. 이렇게 딱딱 정해져야 되고 딱딱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제가 따님이 상담했을 때 막내 동생이 하도록 좀 기다려볼까요? 라고 만약에 대답하잖아요. 그러면 이 따님이 기다리긴 할 거예요. 근데 그 기다리는 게 일주일 못 기다릴 거예요 아마. 그래서 이 딸은 그래도 팔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다 모인 자리에서 꺼냈었는데 뭔가 이렇게 결정된 것도 없고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끝나고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나 놓으니까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. 우리 요새 그 예능 프로에서도 그렇고 MBTI라는 거 많이 하고 있는데 MBTI 해보면 성격 유형이 8가지 알파벳으로 나오는데요. 그중에 J라는 알파벳이 있어요. J 알파벳은 뭐냐면 judgment 또는 judge 해서 판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.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성격들이 J가 강해요. 근데 제가 상담했을 때 이 따님은 J 성향이에요. J 성향은 뭐냐면 이거다 저거다 딱 결론이 나야지 마음이 편하지 어중간하게 있는 거는 마음이 몹시 불편한 분들. 그래서 큰 거 아니어도 그래요. 그분들은.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으면 불편한 분들이에요. 그 이제 회사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오늘 점심 뭐 먹을까잖아요.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 건데 매일매일 고르니까. 근데 죄가 많이 나온 분들은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불편하대요. 그래서 아예 딱 정한대요. 오늘 순두부, 내일 김밥, 모레 짜장면, 오케이 딱 정해버린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유부단하지는 않아요. 근데 미리미리 뭔가 갖추어져야 돼요. 이분들은. 근데 따님이 그 성격인데 의논해보려고 주제를 딱 띄웠는데 흐지부지 돼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혼자 끙끙 앓는 그런 상태예요. 저는 이 상담 들으면서 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장남 또는 장녀의 이 무게감이 확 느껴졌어요. 이분이 장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무게를 그동안 어깨에 혼자 짊어지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마 막내 동생은 그날 집으로 가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? 뭐 지금까지도 누나가 잘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 후로도 또 그 후후도 또 누나가 다 할 건데 뭐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막내 그 동생 생각에는 어머님 팔순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생각을 안 해버릇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부모님이 가르쳤든 누나가 가르쳤든 뭐 형이 가르쳤든 이 형제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를 못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리고 누나도 본인이 솔선수범하는 성격은 참 좋아요. 근데 역할 분담을 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을 동생들한테 조금 주어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상담하는 내내 이 따님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할까요? 막내 동생이 하도록 기다릴까요? 였어요. 근데 평소 생신이 아니고 팔순이고 또 이렇다 보면 제 생각에는 막내 동생뿐만이 아니라 둘째 동생, 그러니까 첫째 동생이죠. 그 지금은 왕래 안 한다고 하지만 연락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. 그리고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아도요.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또 화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. 물론
이 따님이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이런 계기가 있을 때 한번 시도해보고 다음에 또 집안에 어떤 대소사가 있으면 그때도 또 한번 노크를 해보고 자꾸 노크를 해서 서로 화해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혼자 다 짊어지고 오셨는데 앞으로는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동생분들하고 나눠서 하세요. 그래서 이번에도 돌아가시면 동생분들하고 한번 자리를 정식으로 마련하세요. 지난번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얘기를 어떻게 꺼냈냐면 자, 우리 저기 엄마 팔순이니까 의논하자라고 딱 정식으로 앉아서 한 게 아니라 흘리듯이 얘기했거든요. 항상 뭐든 제대로 갖추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 정식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지나가면서 한마디 또는 흘리듯이 밥 먹을 때 한마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소리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이들 교육시킬 때도요.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할 얘기가 있잖아요. 그럼 저쪽에서 애가 뭐 잘못하고 있으면 야,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건 잔소리예요.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나 아이에게 있어서 뭐가 안 좋은 행동이나 이게 보였으면 엄마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딱 해서 앉아서 얘기를 하셔야 이게 제대로 어필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 식사하시면서 그냥 식사 자리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동생 둘 다 해서 삼형제가 모이셔야 될 것 같아요. 가능하면 그 배우자까지 할 수 있으면 다 모이셔서 정식으로 의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정식으로 의논을 하셔서 엄마 팔순이 이제 1년 후다. 우리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. 누나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의견을 일단 들어보세요. 그러면 그동안 누나가 다 했잖아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치 그동안 누나가 다 했지. 근데 그거 누나가 너무 욕심이었던 것 같아. 왜냐하면 좋은 것도 나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너희랑 이번부터는 같이 의논하려고 그래. 우리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야 누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랑 같이 생각하면 생각이 3배잖아 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으셨다면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결정을 하시고 그날 모인 자리에서 다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이 제일 문제죠. 항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람 관계에서도요.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럼 돈은 n분의 1 맞죠? n분의 1 맞는데 지금부터 모으시면 좀 부담이 적죠. 그때 가서 야 그때 저기 얼마씩 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거보다 야 그때 100만 원씩 내자 이거보다는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우리 한번 모아보자. 그리고 그 끝나고도 계속 하지 말고 딱 그때까지만 모으자.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의논을 하셔서 동생들하고 좀 이제부터는 나눠서 하시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고 좀 내가 성격이 급하고 좀 기다리기 답답하셔도 이제 이 따님 입장에서는 제가 따님한테는 그런 조언 해드렸어요. 좀 기다리시는 것도 필요합니다.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따님 같은 성격은 어떤 분이냐면 만약에 이제 직장이라고 치면 따님이 위에 분이에요. 상사예요.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직원한테 뭘 시키잖아요. 그러면 이런 사람. 저기 1층에 가서 뭐 이거 서류 이렇게 해갖고 승인 받아오세요. 라고 딱 하잖아요. 그러면 이 직원이 이 서류를 갖고 출발하죠. 그러면 이분 머릿속에 복도를 간다. 엘리베이터 탄다. 1층. 그 사무실 들어갔다. 승인 받았다. 다시 탄다. 5층. 복도로 온다. 딱 문 열려야 된다예요. 근데 문 안 열리면 왜 안 와?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도 사실 그동안 이 따님이 해온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칭찬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따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글쎄요. 막내 동생이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. 근데 누나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사실 집에서 생일상 차리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.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그거를 매번 한 거예요. 어머님 생신, 아버님 생신, 또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많이 해오셔서 참 열심히 정말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그 좋은 기회를 힘들지만 조금씩 동생들하고 나눠 하시면
부모님 입장에서는 딸 혼자 맨날 해주는 것보다 삼형제가 같이 했다고 하면 더 흐뭇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.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팔순에 대한 의논을 하셨어요. 따님 잘 지내시고 10년 후에 어머님 90 되실 때도 또 저희하고 상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사례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 질문하시죠. 요즘 주위에서 보면 형제간에 그 돈을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 끝내는 그 돈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지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많이 있으시죠, 그렇죠? 저도 해봤었고요. 선생님들도 그 형제간에 돈 모으시는 분들 많으세요. 근데 돈 모으실 때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요. 매달 모으는 거잖아요. 금액이 많으면 안 돼요. 정말 부담 안 갈 만큼 적은 금액으로 모으시는 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금액이 많다 보면 이거 몇 달 안 냈으면요. 그다음부터는 내기가 싫어져요. 그왜 이제 다 내야 될 것 같으니까. 그래서 일단은 금액을 작게 출발하시는 게 포인트고요. 또 하나는 작아도 몇 달 밀리면 이게 많아지잖아요. 그래서 형제간에 돈을 모으실 때는 적은 금액으로 해라.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모두가 다 자동이체로 하세요. 이거예요. 자동이체로 하면 내가 일부러 챙겨서 내지 않고 딱딱 나가니까 밀릴 일이 없어요. 그 형제간에 돈 모았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는요. 누구 하나 밀렸는데 나중에 내라고 하니까 부담이 돼서 안 내서 펑크가 나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그 모아진 돈을 쓰는데 잘못되게 써서 약간 누군가가 잘못되게 그 회계 처리를 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그 두 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적은 금액으로 하시고 자동이체로 하시고 그리고 딱딱 처음에 그 돈을 모으기로 결정하실 때 계획하실 때 어디에 쓸 건지를 딱 공식화하시면 좋아요. 우리 어버이날에 식사할 때 쓰고 또 어머니 생신, 아버지 생신 이렇게 딱 1년에 3번 씁시다 라든가 아니면 또 어느 집은 명절 때는 이 돈에서 얼마 해갖고 이렇게 드립시다.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인데 그걸 아예 딱 처음에 정하시는 게 필요해요. 네, 정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앞에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돈을 모으실 때는 그냥 계속 매달 모은다가 아니라 우리는 몇 년도 몇 월까지 모으겠다라는 딱 끝나는 지점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. 예. 그래야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, 그리고 이제 언제 쓰겠다라는 거를 정하셨으면, 그때 딱 지출하고 나서는, 우리 요새는 단체로 이렇게 대화방 같은 거 있잖아요. 거기에 반드시 올려주시는 거. 예, 그렇게 하면 명확하고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뒤에 부분도 좋지만, 일단 적은 금액과 자동이체가 제일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. 그러면 모여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. 그 다음은 쓰는 것만 정직하게 쓰시면 될 것 같으니까 예, 적은 금액과 자동이체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렇게 두 편의 사례를 봤는데요. 첫 번째 사례에서는 우울증을 내가 스스로 얼만큼 노력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신 할머니 사례였어서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구나. 노력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겠구나. 근데 그 노력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나에게 맞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아까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래도 좀 솔깃하게 들리셨던 그 방법을 하나쯤 선택하셔서 실천에 옮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사례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나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뜻을 모으는 게
참 좋은 일이겠구나라는 그런 걸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시고 부디 행복하게 팔순잔치도 내년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부모님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두 편 사례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